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너무 같아서 오늘이 어제와 다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잠깐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 뒤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도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도록 이 집에서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소란 없는 준비, 말 없는 배려. 그 침묵은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국을 올리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마지막으로 물컵의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언제나 아들이 앉는 자리 쪽으로,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늘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세요? 아들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금방 다녀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구나. 늘 그랬으니까요.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회진도 환자 상태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트를 들고 병동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환자 이름을 확인하고 수치를 점검하고 짧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건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조용했고 항상 정확했습니다. 사건은 그날 오전 회진이 끝난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갑자기 병동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처치 누가 한 겁니까? 순간 병동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대답하기 전에 보호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설명이랑 다릅니다. 이건 명백한 과실 아닙니까?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의사들 역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호자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선생님이셨죠? 시어머니는 잠시 보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이 모든 책임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실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기록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설명이 오갔습니다. 문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처치는 규정대로 이루어졌고 결과 역시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처치는 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상 담당은 다른 의사입니다. 그 말만 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지에서 나온 것도 포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책임은 점점 한 사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기록 위에서 반복해서 불렸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른 채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가족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는 날이라는 걸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요. 회의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선택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말은 짧았지만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병원에서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든 시작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그날 사건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분이었지만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집안의 소리가 더 작아졌고 식탁 위의 대화도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렸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집의 평온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출근을 했고 며느리는 혼자 집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집은 늘 정리되어 있는데도 오늘은 정리할수록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아니었습니다. 등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이름이었고 발신처는 낯선 기관이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등기라는 글자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미 싸움의 시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마음과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척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만 끓였습니다. 차를 끓이는 행동은 마음을 숨기기에 좋은 핑계가 되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며느리는 애써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외투를 벗으려다 아주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 며느리는 그 멈춤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 멈춤에는 피로가 아니라 무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하지만 그 문장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아도 된다고. 아니, 정확히는 묻지 말아달라고.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 일 괜찮아요? 아들의 질문은 무심한 듯 했지만 사실은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는지, 왜 숨기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아니라 집 전화였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반사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댁 맞습니까?
병원 쪽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며느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은 딱딱했습니다. 어머님께 전달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요? 며느리가 묻자 남자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분쟁 조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며느리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쟁, 조정, 그 단어들은 사람을 곧장 현실로 끌어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고요함이 사실은 숨김 위에 쌓여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분쟁 조정 관련이라던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담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제가. 괜찮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는 도와주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니까요.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가장 괜찮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조용히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소리내지 않는 울음. 아무도 모르게 삼키는 감정.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방식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두드릴까 말까? 어머니라고 부를까 말까?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이 침묵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그 무너짐이 가족 모두를 흔들까봐. 그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 흔들림의 끝에는 아들도 모르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무언가 놓칠까봐 화면을 계속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기보다 벌써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늦을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아들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전화? 목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분쟁 조정이라고 하더라.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쟁? 그 단어는 아들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일을 잘 몰랐고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늘 조용했고 늘 괜찮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 잘못한 거야? 아들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순해서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그 질문에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미 너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집안 공기가 단번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아주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말을 꺼내기 직전의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다시 열리게 됐어.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던 일이었어. 그게 왜 어머니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왜 혼자서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오지 않게 하려고. 그 말에 아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한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커지면 가족까지 흔들릴 수 있었어. 그럼 제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너는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 말이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다 떠안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 기록, 경과 보고서,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 시어머니의 이름. 아들은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떨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 그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늦은 이해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내가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 그 말에 며느리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이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버티는 침묵이 아니라 함께 견뎌야 할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같이 할게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숨김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침묵이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이제 모두가 나눠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가족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가장 깊은 침묵은 이미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시간은 조금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찬장을 여는 속도, 컵을 잡는 힘 잠깐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손끝.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다녔습니다. 전과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척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요구하는지. 아들은 출근 전마다 어머니의 일정을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쯤, 금방.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끝나지 않은 하루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기록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정리하던 서랍이 조금 어긋나 있었고 평소라면 그냥 밀어 넣었을 물건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종이의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열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닫아두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리된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 날짜, 환자 상태, 처치 과정,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함. 며느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인이어야 했을까? 왜 함께가 아니었을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순간마다 시어머니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앞에 내세운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조용했는지, 왜 어떤 질문에도 괜찮다고만 말했는지, 그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끝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파일을 덮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장면을 지나쳐 왔는지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았던 순간들, 편리하게 넘겼던 침묵들,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며 책임을 밀어두었던 시간들. 그때 시어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날 저녁 며느리는 처음으로 식탁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번엔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게 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베개를 눌러가며 울음의 이유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뒤늦은 이해, 늦게 도착한 존중, 그리고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과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다 풀 수 없다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주겠다고. 이 침묵이 다시 혼자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지만 기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일 맨 뒤에 붙어 있던 한 장의 종이.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침묵은 드러났지만 대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마주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나왔던 호칭이 이제는 마음을 한 번 더 거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 안에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태도 속에서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침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지 않게 두었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 무엇을 드실지 먼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걸로 할게요. 그 말은 선택권을 되돌려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병원 근처를 지나칠 때면 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걱정이기도 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전과는 다른 숨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서류가 다시 오가야 했고 예전의 일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전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순간 시어머니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같이 보자.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세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차가웠고 문장은 딱딱했고 책임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건 그 무게를 나눠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말을 전하던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려고.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걸 보려고 내가 버텼나 보다.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도 고마움도 존중도
그 순간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졌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병원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쟁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할게요. 그날 밤 며느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완벽한 화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고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 곁에도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지켜온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미 모든 선택을 끝내 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끝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의 침묵은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